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호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9월 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정이 쭉 밀려가지고요. 업로드가 좀 늦어진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을 읽을 건데요. 오늘은 정말 1시간 안에 끝냅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밖에 고객분들이 벌써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 빨리 읽고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전문인 9월에 복잡한 난제를 또 푸셨군요. 최슬리 선장님과 가족분들 덕분에 오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셨는데, 이번 9월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서 나름대로 한 8시간 반 걸려서 월간 전망 자료를 만들었고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실업률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로 시장 전망을 해보고요. 그 예상하고 다르게 나왔을 때는 또 다르게 나온 대로 대응 전략을 갖고 투자를 하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과거 사례를 쭉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기억력이 비상하다고 어떤 분이 적으셨던데, 절대 기억력이 비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붙여놓고 보고 또 보고 9시간 가까이 자료 준비하면서 옛날에 봤던 자료인데 또 쳐다보고, 그래서 돌에 새겨져서 그런 겁니다. 계속 보다 보니까 새겨져서 그런 거고요. 그렇게 계속 우리가 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지려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걸로 이래도 분석해보고 저래도 분석해보고.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쭉 해놨고요. 인턴이 아니신 분들은 월간 전망은 이번 주 주말에 올라올 겁니다. 그 주말에 올라오는 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패담을 이야기하시니 동병상련으로 공감이 되네요. 실패 없이 성공하긴 힘들고, 특히 실패 없이 주식으로 성공하면 나중에 큰 우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시간 넘치게 녹화해 주셔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댓글 읽으시느라 30분 이상 재밌어요 하셨습니다. 100번째 오랜만에 댓글 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하신 분들 보니 존경스럽네요 하셨는데, 제가 지금 모임을 30년째 하는 모임이 2개 있거든요. 하나는 대학생 모임이었고 하나는 여의도 직장인 모임이었는데 다 주식 모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5천억까지 번 동생이 한 명 있었고, 대학생 모임에서 또 한 분은 우리 업계에 계시다가 그분이 CPA 수석 합격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회계사 때리치고 우리 업계에 들어오셨다가 IMF가 터지고요. 쫄딱 망했다가 회사에서도 그 주식팀을 없애버렸대요. 없애버리면서 나오셔서 거기서 데이 트레이딩 시스템을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짜셔가지고 그 데이 트레이딩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98년 IMF 때 그래 이 시스템 믿고 한번 해보자 그러셔가지고 2천만 원 딱 남은 걸로 그 500억을 만드셨어요. 그 사례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제 주변에 2005년까지 세이가 나 반지하 살았어. 네. 그러셨던 분이 한 7년 전에 벌써 재산이 한 500억 되신 분도 계시고요. 많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몇백억 대 부자 된 사람 치고 마포대교 한번 안 갔다 온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마포대교 가서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재도전 하셨으니까 몇백억 된 거지, 모든 걸 다 잃고 나는 끝났다 생각하면서, 그죠? 마포대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으면 그 이후에 그거잖아요. 제가 인생을 갖다가 내 인생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20, 30대 아니면 40대까지, 뭐 40대까지는 그동안에 축적된 자산이 없다 보니까 계속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어쩌다가 뭐 무리수를 들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빚을 지게 되고, 그러면 하한가 몇 방 맞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뼈아픈 경험 때문에 그게 하나의 든든한 나의 자산이 돼서, 그러면서 올라올 때 아주 세게 올라옵니다. 제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죠? 계속 내가 실패했던 방법을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왜 실패를 했을까 생각해보고, 성공한 사람들은 왜 성공했을까, 그러면서 자꾸만 성공하는 습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습관과 원칙을 찾아서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이라는 것도 악재가 왔다가,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너 삼재에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그렇게 운이 싹 왔다가 또 악재가 싹 왔다가 사이클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나한테 운이 들어왔을 때 그 운을 살려가지고 크게 성공하시려면 그 떨어질 때 뼈아픈 경험도 겪으셔야 되고, 올라갈 때는 성공의 원칙을 파악해가지고 그 기회를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밑에 댓글도 보면 그동안에 뭐 실패의 댓글도 많이 적어 놓으셨거든요. 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조적 약세장이 턴어라운드 할 때 크게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어찌 알 수 있나요? 하셨는데, 조선도 턴어라운드 했는데 조선은 버리는 주식이니 쳐다도 안 봤던 1인이라서 이런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자, 조선이 사실은 이번에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 정책 모멘텀이 없었으면 조선 사실 계속 보면 안 되는 섹터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이클에서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서플라이어가 딱 들어오면서 이 시장을 공급 초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쳐다도 안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미국이 견제를 해요. 중국 선박이 들어오면 뭐 벌금을 내게끔 뭐 이런 것도 하고, 거기다가 미국의 해군력의 복원이라는 큰 성장 모멘텀이 생겼죠. 그래서 시클리컬 턴어라운드, 구조적 약세장에서 구조조정 많이 됐잖아요. STX 조선 같은 거 망했고, 대우조선 망하고 한화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제도나 이런 데 보면 조선 관련 인력이 5분의 1 턴막으로 확 줄었었잖아요. 그만큼 구조조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구조조정이 혹독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한진해운, 현대상선 다 망하고, 현대상선 살려놓은 게 HMM이잖아요. 근데 업황이 돌아서니까 HMM이 10년 적자를 1, 2년 만에 다 벌어버리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조정이 얼마나 혹독하게 왔는가. 그런데 그 다음에 상승 사이클이 왔는데 거기에 무슨 정책 모멘텀이 딱 붙어버리면 시클리컬 사이클의 턴 어라운드 플러스 구조적 성장주가 되는 거거든요. 스트럭처럴 성장주, 그로스 스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선은 사이클도 업턴인데 플러스
성장 모멘텀이 붙은 겁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북콘스트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모로 좋은 일이 많은 날입니다 하셨고, 저도 인턴 1년 되었는데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분이 정말 인간미 넘치세요 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인간미라도 없으면, 그죠? 인간미라도 없으면.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대학생 인턴들 제가 밥 사주면서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한테 항상 좋은 얘기를 제가 해주는데요. 애들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 대학 졸업을 앞두거나 내가 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오늘 얘기해 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죠? 쇼티지, 그죠? 쇼티지한 부동산, 쇼티지한 주식,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그 쇼티지에 해당됐던 게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GPU 쇼티지, HBM 쇼티지, 그리고 불닭볶음면 쇼티지, 뭐 전력기기에서 뭐 쇼티지, 그 다음에 탱크가 쇼티지, 전부 다 쇼티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애들 보고도, 자, 너네 스스로 그를 수많은 대졸생 중에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쇼티지를 만들어야 된다. 쇼티지. 그나마 체슬리에서 이런 인턴 경력을 한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을 쌓는 좋은 하나의 경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력 하나 붙는 것도 체슬리에서 인턴을 해서 그 희소한 그 수많은 대졸자 중에서 체슬리에서 인턴을 해서 그런 희소성이 되는 거고, 코비 브라이언트랑 마이클 조단의 사인이 동시에 들어간 것처럼 뭐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너네도 스스로 내 탤런트가 뭔지, 내가 어떤 적성을 갖고 태어났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니네를 스스로 쇼티지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인사 잘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거. 뭔가 일을 시켰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뭐 일을 시키고를 떠나서 조직에서 저 사람은 참 친절하고 인사를 잘하고 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네 하면, 그것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그런 사람들 드물어요. 의외로 드물어요. 그죠? 그러면 100명 중에 5명에서 10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희소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쟤는 언제나 참 표정이 밝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기면 쟤 오늘 또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얼굴 표정이 안 좋네. 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약간 안 좋은 걸로 쇼티지인 사람이 있어요. 와, 저 사람만 만나면 너무 기가 빨려. 에너지 뱀파이어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애들 보고 돈 안 들이고 네 자신을 쇼티지로 만드는 거는 항상 인사를 잘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더니 저희 회사에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마다 애들이 옆에 앉아 있다가 다 이렇게 인사를 잘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의 간보는 센스, 적당히가 계량컵의 센스에 뒤지지 않는 그런 이런 말씀도 적어주셨고요. 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부자 되고 싶네요.
네, 행복한 부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과 진심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인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공부를 해보면 결국 포트와 종목에 대한 확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 그죠? 가격과 차트를 굳이 안 봐도 확신은 수익으로 자주 연결되는 듯요. 잘 안 되지만. 퇴근 출첵입니다. 야, 퇴근까지 출첵. 89세까지 주식 투자로 시계로 할아버지 책 읽으셨군요. 고릴라 Z45님이시네. 오늘도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인턴 6개월 하면서 50년 정도 인턴비 벌으셨다고요? 그래요? 우리 토토 아빠님, 오, 축하드립니다. 인턴은 6개월 하면서 50년치를 버셨다고요? 잠깐만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많이 버셨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일정 부분 현금 보유 가능하게 해주는 멘트입니다. 편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축하의 메시지들 쭉. 공중근혜님이 저도요 50년 인턴 하려고요. 우리 공중근혜님 매번 월간 전망할 때 항상 오시거든요. 조용히 매 눈으로 제가 설명하는 거 딱 듣고 가십니다. (50년) 인턴 하시려면 제가 50년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워런 버핏 우리 선생님처럼 하여튼 95세, 든 99세다 체력이 되는 때까지는 아무튼 해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3년 하면 그만하셔야죠. 3년 되면 제가 졸업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최설리 지역 모임은 어떨까요? 전무님께서 리더를 임명해 주시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 모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해야죠. 때가 되면 요 지역 본부 요게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구조적 강세장, 약세장, 이런 정말 값진 이야기 들으려고 매일 이곳에 옵니다 하셨습니다. 1시간 듣다 보면 진주 몇 개를 발견하는데 투자 방향에 큰 지침대가 됩니다 하셨습니다. 차트의 정석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동안 3-4번의 큰 손절, 2차전지 마이너스 57%에서 손절한 것을 복귀해보니 대부분은 제가 떨어지는 오른쪽 어깨에서 좋다고 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1만 시간의 법칙을 믿으며 꾸준히 정진하겠습니다. 그쵸? 우리 김만구 님도 제가 한 15년 전에 깨달은 거를 지금 깨달으신 거예요. 제가 주식 15년 정도 했을 때 깨달은 건데 빨리 깨달으신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좀 빨리 팔아먹잖아요. 그죠? 아, 저걸 파는 게 아니었네. 근데 또 1파, 2파 조정해서 또 3파 나오고 4파 조정해서 또 5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 저렇게 빠질 때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어깨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올라오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이 떨어지는 게 또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상승파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하락 A파인지 A, B, C로 확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확 떨어질 때 이게 떨어지는 A파인지를 판별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은 이제 여기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생각보다 못 올라가면서 또 다시 떨어질 때 계속 물타기 하면서
결국 떨어지는 하락파에서는 5천만 원을 떨고 터지고, 올라갈 때는 500만 원 사서 한 70만 원 벌고, 떨어질 때는 5천만 원 사가지고 3천만 원 손실 보시죠. 대부분이. 떨어질 때 물량을 계속 채워. 이와 반대가 피라미드 기법이잖아요. 시계로 할아버지가 1, 2, 6 법칙 하듯이 1 사고 2 사고 6 사고 하면서 올라갈 때 잔뜩 들고 5천만 원을 들고 1,000만 원, 2천, 5천 해가 올라갈 때 5천으로 한 2천 벌고 떨어질 때 덜 터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빨리 잘라 먹고 물량을 줄여서 좁게 벌고 떨어질 때 왕창.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평생 아무리 좋은 주식 발견해도 이 매매 방법이 잘못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겁니다. 우리 김만구님이 이걸 복귀해 보면서 깨달으신 거예요. 이제 중수 레벨로 올라오셨어요. 저도 신중하지 못해서 구조적 약세장인지 모르고 누구의 추천 말만 듣고 떨어지는 2차전지 샀다가 크게 물려서 이번에 대거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 외에 물려있던 잡주 포함해서 반도체, 소재, 철강, 화학주 등도요.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기도 하지만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주식보다는 현재 오를 수 있는 주식을 갖고 싶어요. 아직도 정리해야 할 주식들이 더 있지만 현금 확보는 3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시 잡고 자주 강조하시던 성장성이 있는 위대한 기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댓글을 남기신 HY 님도 이제 중수 레벨로 올라오셨습니다. 이걸 또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면 제가 이런 주식도 잔뜩 들고 계신 분들 계좌를 보면서 어제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아, 이 반려 주식들 자르기 힘드시죠. 네. 이 반려 주식을 근데 우리 반려 강아지도 그렇지만 자꾸만 7년, 8년, 9년 되면 애석하게도 관절염도 생기고 자꾸만 노쇠해지잖아요. 근데 이 노쇠해진 반려주식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스스로 못 자르실 거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알아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리밸런싱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반려주식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주식인지 제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TDF를 IRP에서 제외한다는 기사가 가장 관심이 갔습니다. IRP에 그렇지 않아도 사고 싶지 않은 채권을 사느라 싫었는데 TDF까지 맞고 싶은가 보네요. 요즘 같으면 채권, 특히 장기 채권이 오히려 위험하고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의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안전자산인데 이번에도 관료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도 나왔던 TMF 부분은 뒤에 댓글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채권, 미국 장기채에 물려 계신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4개월 애기 재우다가 어제 퇴근길에 에어팟으로 몰래 듣고 있었는데 잘못하면 손 디어 유에 빵 터져서 애기가 깼다고 합니다. 네. 전무님 책임지세요 유 하셨네요. 저도 인터넷 보고 싶어요. 관심 종목이 신뢰가 갑니다 하셨고요. 자, 하루 일과 마치고 들어와서 샤워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일을 하니 자기 전이나 샤워 시간에 듣는다고 하셨군요. 지난달에 실패담과 흑역사를 들려주실 때마다 왠지 모를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은 저렇게 대단한 분도 저런 실수를 하셨구나 하면서 말이죠. 제가 대단한 사람인데 실수를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약간 무대포 정신, 네, 일 벌리는 또 게 많다 했잖아요. 많은 실수를 해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릴 때 무모하게 이것저것 참 많은 걸 해봐서 얼마 전에 그 중학교 때 그 가스 파이프 이런 것도 그 정말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많은 걸 갖다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경험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다. 경험이 많아져서 이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이 그는 절대 아니고요. 지난달에 랩 가입하고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 어려운 장에 수익률이 점점점 전문가의 능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퇴직 몇 년 앞두고 있는데 채슬리를 만난 일이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랩 상품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 채슬리 투자자문 하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이 랩을 어떻게 가입하시면 되는지 정리가 쫙 되어 있습니다. 차트의 정석 결제했습니다. 내용 매우 좋습니다. 굿굿. 차트의 정석을 또 하셨군요. 중수에서 고수 레벨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펀더멘탈 분석으로 한 80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분석이 20. 테크니컬 분석을 모르고 펀더멘탈만 가지고 승부를 보셨던 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참 많이 결과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쇼트 트랙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테크닉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코너링을 하는 이 테크닉이 되게 필요한데 그걸 하려면 차트를 이해해야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차트만 가지고 막 설명하는 사람들 20%로 100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20으로 어떻게 100을 설명합니까? 80% 펀더멘탈을 모르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차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되게 폄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80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80을 알고 20을 알면 굉장히 파워풀해지죠. 둘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는 20점짜리 또는 80점짜리 투자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사무실에서 3분의 1, 집에 와서 3분의 2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젊은 날 요즘 마인드로 남친을 만났더라면 전무님처럼 편안하고 좀 차분하고 느린 남자를 만났을 건데 하셨는데 네, 제가 젊었을 때는 천방지축이었고 예측 불가에다가 네, 제가 봐도 옛날에 저는 절대 네, 그렇게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흑역사가 많습니다. 흑역사가. 게임을 하지 않아서 게임주는 잘 보지 않았는데 붉은 사막이 아직도 안 나왔다니 게임이나 바이오는 정말 저에게는 미지의 세계 같아서 패스. 그렇죠? 좀 잘 모르겠다 하면 패스 하시면 됩니다. 웜의 소통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나 시계루 할아버지 등 외국 인물을 책을 통해 접하는 것도 재밌지만 전무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국내 슈퍼개미들 얘기들이 살아있는 전설 같고 재밌습니다. 제 나이 30 중반인데 전무님의 웜의 소통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있어요. 회사보다 더 재밌는데 어떡하죠? 주식의 재미를 느끼셨군요. 제시 리버모어의 자서전 저도 15년 전에 흥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셨죠. 네, 제시 리버모어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피라미딩 기법을 얘기해 줬어요. 올라갈 때 오히려 불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떨어질 때 물타기가 아니라 올라갈 때 불타기를 하는 그 피라미딩 기법을
얘기해 준 사람이 바로 제시 리버모어입니다. 샤오미 관련 댓글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쪽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오메 신박이나 모닝브리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하면 요런 거야, 요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듣고 있어요. 수락산 오르면서. 네, 제가 아는 형님이시군요. 전무님, 혹시 커브 더 콜 모아가는 거 나중에 배당을 생활비 쓰는 용도로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커브 더 콜이 이런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예, 올라가는 거는 제한적이고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그냥 올라가는 거 스파이나 QQQ만 사면 이 그림이잖아요. 떨어질 때는 또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근데 커브 더 콜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올라갈 때 제한적이고 떨어질 때는 똑같이 떨어지는데 콜 매도 금액만큼 좀 덜 떨어집니다. 요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요만큼 덜 떨어지는 거지. 예, 추세적인 하락장에 걸리면 와장창 떨어집니다. 약간 ELS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ELS 6개월마다 1년마다 조기 상환 되잖아요. 또 이번에 4% 났어 뭐 그러다가 마이너스 40, 50 한 몇 년에 한 번씩 밑으로 확 빠지죠. 그때 그렇게 뭐 수익 손실이 제한적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퇴직연금 자금 중 미국채 30년 ETF를 사서 손실이 많이 나서 고민하고 있는데 요 질문이죠. 그죠? 이제라도 팔아야 할지 잘 몰라서 대신 질문 드립니다. 10년물 국채 ETF는 오르는데 30년물 떨어지는 거 보면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지는데 30년물 국채금리는 오르기 때문에 장기 국채 투자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똑같은 포지션인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언을 드렸냐면 모 회사 회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저희 회사에.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해요. 일단은 브라질 국채, 그 다음에 요 30년 장기채 많이 가지고 계신데, 브라질 국채는 자,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왜 떨어졌겠습니까? 그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으면 태국,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가서 달러 골프 치시다가 달러 주면 좋아하죠. 그 나라의 국민들조차도 자국 통화보다 달러를 받는 걸 더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돈이 많이 풀리면 많이 풀릴수록 미국에서 달러를 더 찍어내는데 왜 태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통화가 왜 더 하락하냐는 거죠. 자국 통화보다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데 그 달러마저도 더 돈이 찍혀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밑에 허접한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박살난다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 국채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고. 채권 배팅 하시려면 오히려 이런 미국 국채나 우리나라 국채 정도 가지고 금리 배팅하는 게 낫고요. 통화 가치 하락이라는 큰 리스크가 있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금값 올라가고 비트코인 올라가고 이게 전부 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그런 이머징 마켓의 통화, 자 보세요. 자, 최근에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올라가고 뭐 다 그런 인플레이션을 선반영하면서 금값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장기채잖아요. 그죠? 30년 동안에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원금하고 이자가 뭐예요? 캐시를 받는 거잖아요. 캐시.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받는 이 캐시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년 국채에서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결론은 이번에 9월 5일 날 실업률 발표되고, 하여튼 9월에서 10월 달에 미국 경제가 약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또 하나는 약간 이게 위기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환율이 잘하면 1430원 갈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1420원에서 1430원 정도 가면, 그리고 금리는 일시적으로 떨어지는데 환율이 올라오면, 그때 잽싸게 지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되고 있는 그 채권을 파시라고 했습니다. 네. 파셔가지고, 왜 파셔도 되냐면,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2% 3%인데 이걸 손해보고 팔어. 네. 그러면서 만약에 주가가 우량한 미국 주식의 가격이 확 떨어지면, 그러면 그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는 거죠. 이번에 보세요. 팔란티어 66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180 왔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도 80불 때까지 빠졌다가 86불 빠졌다가 180 왔잖아요. 그 채권 마이너스 5% 난 거는 한 방에 만해요. 한 방에. 근데 지금 주식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네, 아무튼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의 기회를 주면,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한 5%, 마이너스 3%, 7%가 거의 환율까지 해서 본전 정도 될 때 잽싸게, 네, 파시라고 얘기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신부장님은 제 생각에 마음이 아프지만 과감하게 손절하고 조방원 ETF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이런 의견 좋습니다. 그죠? 맞든 틀리든 이렇게 생각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댓글 읽는 데만 37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신문기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문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뭔가 또 시위를 하고 있어서 약간 시끄러우실 건데, 좀 노이즈가 있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테슬라 버리고 갈아탔는데 1조를 쓸어 담은 개미들 비명. 테슬라를 버리고 뭘 샀다는 거죠? 서클. 가상자산 관련주를 쓸어 담은 서학개미들의 수익률이 추락하고 있다. 미국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하면서 주요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클과 비트마인 등을 보유한 고객들의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학개미, 순개미 탑5 종목이 서클이 1등이에요? 야, 용감하시네. 1조 680억, 그 다음에 비트마인을 7천억,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5,500억, 아이쉐어즈 3개월 미국 단기채 5천억, 코인베이스 4,600억. 네, 이렇게 투자하셨군요. 올 들어 서학개미 인기 종목인 테슬라 주가가 부진하자 가상자산 관련주로 관심이 옮겨갔고요.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인 지니어스 법안 통과에 전후로 지난 7월 가상자산 관련주가 폭등한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 6월 5일 상장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첫 거래일 168% 급등한 데 이어서 이튿날도 29.4% 뛰었고요. 상장 후 한 달 사이 3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비트마인도 이더리움을 주요 자산으로 삼는다는 소식에 지난 6월 말부터 7월 3일 4거래일 동안에 9배가 올랐다고요? 와. 그러나 8월부터 분위기가 급변했고, 지난 7월 PPI 상승률이 기대치를 웃돌면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금리나 기대가 후퇴하면서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일제히 내림세를 돌았었고 비트마인이 고점 대비 각각 50에서 60% 하락했고 코인베이스도 30%가량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서클이다 그죠? 예, 서클도 250 원저리에서 118 반토막이 나 있네요. 서클 35%, 비트마인 15%. 이런 식으로 하락이 쭉 나 있습니다. 연말 랠리는 그러면 가능할까 돼 있는데 페드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당분간 가상자산 관련주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기초자산인 가상자산 가격이 일시적인 약세로 보일 수 있어서이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글로벌 유동성인데 펀드 리밸런싱 및 통화정책 경계감 유입으로 통상 9월은 비트코인의 계절적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오는 11일 미국의 CPI도 변수가 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연말에는 가상자산 랠리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 페드워치에 의하면 25bp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95.4%나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빼타꼼플리가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추가적인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가상자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지난 3일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이날 주가는 장중 한때 110%까지 급등을 했고 가상자산 거래소 블리시는 뉴욕 증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첫 거래일 주가가 공모가 37달러 대비해서 83%나 급등한 68달러에 마감이 됐다고 하네요. 서클은 제가 좋게는 보지만 상장되고 난 이후에 잘하면 30-40년 전에 보험사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상장하고 나서 과거에 보면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등 로블록스 다 마찬가지지만 상장되고 한 달 반짝하다가 그 가치를 찾아가면서 쭉 빠졌다가 나중에 3파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항상 그 3파에서 사면 된다 했잖아요. 자, 한국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 벌어지는 악의 입이라고 돼 있는데 한국의 국가 채무가 2065년요? 아니 40년 뒤네. 40년 뒤에 GDP가 최대 173%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는데 올해 49%. 네, 지금은 49%예요. 국가 채무 비율이 40년간 3배 이상 불어나는 셈인데 비기축 통화국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0%를 가볍게 넘길 뿐 아니라 5년 전 전망치의 2배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기재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했고 40년의 재정 상황을 추계하는 장기 재정 전망은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년 뒤가 되게 멀어 보이기는 한데 40년 뒤면 제가 워런 버핏의 나이가 지금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40년 뒤도 괜찮네. 근데 워낙 워런 버핏이 건강하셔가지고 그죠? 자, 5년 뒤인 2020년만 해도 5년 전인 40년 뒤에는 국가 GDP가 뭐 81 정도로 전망이 됐는데 이렇게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너무 먼 얘기라서 그냥 과감하게 시간 줄이기 위해서 스킵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스킵해야 이거 1시간 안에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관세 없인 제3세계 국가 대법원 판결 재촉한 트럼프. 이게 제일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부과
합법성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고요. 항소법원이 트럼프 정부 관세 제동에 정책에 제동을 걸자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뒤집기 판결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으로 간다,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를 요청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고요. 그는 관세를 없애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그만큼 이 판결은 중요하고 우리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들 나라, 일본, 한국, EU는 우리에게 8,500억 달러, 약 1,180조 원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세는 다른 나라가 내는 게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자가 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훌륭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 현명한 결정을 내려왔다면서 최종 판결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관세 철회 시에 미국이 몰락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세워서 대법원을 압박하는 행위 자체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로펌 시들리오 스틴의 테드 머피 공동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로 법적 합법성보다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어떤 조항도 관세와 관세부담금, 부과금, 그와 비슷한 세금을 명시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대법원에서도 결국 연준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안 했잖아요. 제롬 파월은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다 공화당 대통령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다 그렇게 법리를 그렇게 해석할 거다? 네,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무효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저는 시장이 급반등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 이후 10월 14일이잖아요. 그래서 10월 14일 이후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 네, 그래 됐을 경우에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생각합니다. 자, PC용 DRAM 고정가가 5개월째 급등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DDR4, DDR5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지난달 PC용 구형 DRAM 고정 거래 가격이 기업 간 대규모 거래 때 하는 컨트랙 프라이스죠. 46%나 급등했어요. 작년 연말에 1.35였는데 네, 이렇게 2.1에서 1.35 떨어지면서 전자주가가 5만 원이 살짝 깨졌었죠. 야, 그런데 지금 5.7이 됐어요. 아니, 이때 24년 7월에 전자주가가 88,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5.7이면 야, 한 9만 원 정도 이렇게 가면 딱 좋은데, 그죠? 지금 9층, 8층에 아직까지 이 구조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도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8월 PC용 DRAM 범용 제품 이 DDR4 8기가가 전달보다도 46% 상승해서 5.7. 4월부터 7월까지 각각 전월 대비 22, 27, 23, 50. 네, 이렇게 이어갔고요. DDR4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5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9년 2월에 5.13 이후 6년 6개월 만입니다. 데이터 센터 등에 적용되는 서버용 DDR5 수요가 늘어나자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구형 제품이 이 DDR4 공급을 줄인 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던 거죠.
메모리카드 USB용 낸드 플래시 범용 제품의 8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전월보다 1.12 오른 3.41을 기록해서 이 낸드도 지금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번 연말에 아직 반도체가 한 번 더, 전자도 7만원 위로 한 번 더 트라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행 해상 운임 석 달 만에 70% 하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국에서 미국 서부 항만으로 향하는 해상 운임이 연고점 대비 70%나 하락했습니다. 해상 운임 분석 플랫폼 제네타는 중국에서 미국 서부로 향하는 해상 운임 이 4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전날 1,800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지난 6월 6일 기록한 연고점 5,513 대비 무려 3분의 1 토막 났네요. 67.5% 급락했고, 지난해 7월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 여파로 수에즈 운하 항로가 차단됐을 당시와 비교하며 무려 78% 정도 빠졌습니다. 8,000에서 지금 1,800이 되어 있네요. 미국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들이 관세 불확실성과 무역정책 변화, 소비지출 우려 속에서 신규 주문을 늘리지 않은 역량으로 풀이되는데, 특히 이들은 관세정책의 향방을 지켜보며 일시적으로 주문을 멈췄고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4일까지는 관세를 유지합니다. 요 14일 나오죠, 그죠? 화물운송업체 퀘네 앤드 나겔의 해상물류 담당 부사장 마이클 알드웰은 현재 선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어렵다면서 일부 수입업체는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재고 수준을 줄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재고 수준을 줄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40피트 컨테이너 운송 비용은 낮아지는 추세인데, 영국 해운 컨설팅 업체 드루리에 따르면 이 비용은 최근에 11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2,119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소매연맹은 9월 미국 수입업체들의 20피트 컨테이너 183만 개를 들여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약 20%는 감소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미국 해안으로 가는 이 해상운임 이 차트를 보면요. 작년 7월에 고점 치고 쭉 빠지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 하반기에 박살났죠. 네. 그리고 나서 이 해상운임이 다시 확 오릅니다. 5천까지. 왜냐? 관세 때문에. 관세, 트럼프의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빨리 미국으로 물건 보내주세요 하면서 막 올랐다가 지금 이래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관세로 인해서 수입이든 뭐든 이게 물동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글로벌적인 경기는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이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동량이 줄어드는데, 이랬던 저랬던 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분석해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그런 퀀트 베이스의 운용 시스템을 보면 이거 경기가 안 좋아지네, 주식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기사 2개 나왔습니다. 중국 재치더니 15조 잭팟 터뜨렸다. LG엔솔 호재가 나왔죠. LG엔솔이 2037년까지 벤츠에다가 배터리 15조 원어치를 공급하고요. 전기차 150만 대에 장착할 수 있는 초대형 물량입니다. 2037년까지입니다. 한 12년치. LG가 개발한 46 시리즈 성능이 벤츠의 프리미엄 전략과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한 거고요. 기존 21 시리즈, 이하나 70, 그리고 460, 4680, 4670, 4680 이렇죠.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20% 이상 높고 불도 잘 안 나는 46 시리즈 양산에 성공한 업체는 전 세계에서 LG 한 곳이라는 점에서 프리미엄 메이커의 러브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LG엔솔은 3일 벤츠 미국 공장과 유럽 공장에다가 이 75기가와트시, 32기가와트시 규모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했고요. 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한 15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8년부터 35년, 미국에서는 29년부터 37년.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28년부터입니다. 벤츠에 납품하는 배터리는 46 시리즈. 벤츠가 28년부터 8년에서 9년에 걸쳐 최대 200만 대에 장착할 수 있는 배터리를 LG에서 구입했다는 건 향후 생산할 프리미엄 전기차 대부분에 LG 배터리를 적용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벤츠가 중국 CAT의 배터리도 고려했지만 프리미엄 차량에는 프리미엄 배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에 LG의 46 시리즈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배터리 업계는 LG가 유럽 시장에서 중국을 제치고 초대형 계약을 따낸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 배터리 진입을 막은 미국과 달리 한국 및 중국이 정면 승부를 펼치는 유럽에서 승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벤츠를 비롯한 유럽 전기차 회사들은 가성비가 뛰어난 중국산 LFP 배터리를 늘리는 추세였었죠.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의 선택은 달랐고요.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도 46 시리즈 양산 기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가성비를 내세워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중국에 맞설 방법은 앞선 기술력을 활용해서 프리미엄 시장을 잡는 것이라면서 LG가 46 시리즈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저런 계약의 뉴스가 나왔을 때 시초가에 사면 안 됩니다. 보통은 저는 뉴스가 나와서 하면 제가 9시 뉴스에 사는 뉴스를 보고 그 다음날 시초가에 사면 필패. 네, 필패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는 정보로 돈을 벌게끔 주식시장은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자, 미국 관세 그리고 방금 숫자가 언제 꼽히는 거죠? 28년부터잖아요. 28년부터. 앞으로 지금부터 3년 안에 뭔가 숫자가 나오고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취소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계약건이 취소가 되지는 않을 거고 제 머릿속에는 28년부터는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되겠구나. 2차 전지가 턴어라운드가 28년부터는 확실하게 되고 그러면 주식은 27년에 반등이 들어오겠구나. 저는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미국 관세 위법 판결에 장기 국채 금리는 급등인데 자, 이게 중요하죠.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매긴 관세 대부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이미 거둔 관세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미국 정부가 이미 받은 관세를 환급할 경우에는 재정 적자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국채의 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소폭 올라서 4.27, 30년이 5bp 이상 올라서 4.977,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해외금리도 동반 상승했죠. 독일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11년 이후 최고고 프랑스 장기 국채금리도 2009년 이후 최고치에 올라왔습니다.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예, 그래서 아무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 화고에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